인간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빛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빛, 전구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을까요? TV를 사러 가면 디스플레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LED TV, OLED TV, LCD TV, QLED TV. 그 차이들이 뭔지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에서 온 고재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전자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TV로 뉴스를 잠깐 보죠. 한낮에 제 업무의 중심에는 노트북이나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나 업무의 중심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현대인의 핵심적인 삶의 기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야외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공용 디스플레이들이 여기저기 배치가 돼 있고,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든 인공빛의 흐름 속에서 밤 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등을 활용을 해서 전자기파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들의 의미라든가 맥락, 기술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이런 문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광기술 속에서 조명과 디스플레이에 좀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인류는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빛을 얻었느냐?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이라고 부르는 동굴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벽화가 수만 점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같이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저런 모양의 석등을 동굴 속에서 같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석등에다가 기름이나 지방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태우면서 빛을 만들고 그 희미한 빛에 기대서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가스등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석탄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을 해서 가연성 가스를 채취한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전기등이라고 하면 탄소 아크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크등의 원리를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키면은 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수만 볼트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고 아크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동반되는 빛을 이용하는 것이 아크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아크는 소리가 워낙 크고 번쩍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실내용 등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실외의 가로등이라든가 커다란 극장의 극장용 등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인 전기등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백열등인데요. 에디슨이 발명했을 19세기 후반부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필라멘트는 에디슨의 시대에는 대나무를 태운 탄소실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 중에 하나인 텅스텐을 씁니다. 탄소 필라멘트는 2000도 이상, 텅스텐 필라멘트는 섭씨 2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저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된 물체는 눈에 보이는 빛을 냅니다. 그게 이제 백열이죠, 백열관. 그런데 백열등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등이죠. 100W급의 백열등이면 95W 정도는 열로, 즉 적외선으로 사라지고 5W 정도만 빛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백열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상태고요. 오늘날 백열등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전등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형광등은 유리관이 있고 양쪽에 전극이 들어갑니다. 형광등 유리의 내벽에는 특수한 물질이 코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에는 기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체의 종류는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비활성 가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에 안 좋은 수은이 들어가요. 전기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수은 원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수은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다가 떨어지면서 자외선을 내놓습니다. 자외선. 원래 형광등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등입니다. 자외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세균을 살균하는 데 사용되는 살균등이 되고요. 그 상태 그대로 조명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특수한 물질들이 필요한데,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형광체입니다. 형광체. 형광체 때문에 형광등의 이름이 이제 형광등이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형광체를 발라줘야 되느냐?
일반 조명용으로는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즉 빛의 삼원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세 종류의 3파장 형광체를 코팅을 해서 일반 형광등을 만듭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이 형광등이긴 하지만 대세는 LED입니다. LED.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LED를 이해하려면 다이오드를 알아야 되는데 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만듭니다. 이 반도체에다가 외부에서 특수한 불순물을 이렇게 도핑을, 즉 넣어주게 되면 반도체에 전기적인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즉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전자가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N형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전자가 부족한, 마이너스가 부족하면 플러스의 성질을 띠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빈자리들이 있는 P형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즉 N형, P형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의 어원은 두 개라는 의미의 그 DI가 있고요. 전극을 의미하는 OD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극이 반도체 양쪽에 이제 결합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전압을 가해주면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옮겨가서 자기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채우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빛으로 이용하는 게 LED,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또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이오드는 어떤 색깔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느냐? 주로 처음에는 빨간색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1960년대 후반부에. 그 다음에 녹색과 노란색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청색 LED 같은 경우는 무려 20년을 기다려서 1990년대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청색이 왜 중요하냐? 조명이 되려면 백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 LED가 등장하기 전에는 LED를 이용해서 백색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93년도에 청색 LED가 나온 게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 당시 LED를 발명하는 데 공헌했던 일본 과학자 3명이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색 LED를 이용함으로써 백색광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 특히 이것이 기존의 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가고 더 효율적인 광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수상 이유였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활용법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발명된, 발명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청색 LED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백색광을 만드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색빛을 만들고 여기에 형광체를 씌우면 얘는 노란색과 청색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서 백색으로 거의 인지가 되는데 얘는 형광체로 바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이쪽은 노르스름한 색깔의 전구 색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전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면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부를 보면은 보통 LED 칩 위에다가 노란색 형광체를 코팅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속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도 백열 전구 자리에 끼우는 타입뿐만 아니라 뭐 형광등 방식, 공장에 사용되는 그 대규모의 커다란 공장용 전등,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와 파워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란 무엇인가? 디스플레이는 한마디로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시해주는 출력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풀 HD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가로는 1920개, 세로는 1080개입니다. 그래서 대략 200만 개의 화소를 가지게 되고 RGB로 따지면 600만 개의 RGB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구매하시면 풀 HD보다는 4K를 사시죠. 4K. UHD라고도 부르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대략 4,000개, 세로 방향 2,000개입니다. 따라서 총 화소의 수가 800만 개에 달합니다. RGB는 2,400만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초간단 구분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서 직접 빛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반면에 후면에서 백색광이 공급이 되면은 화소는 필터 역할만 합니다.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얘네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비자발광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 과거의 중심에는 불안관 TV가 있습니다. CRT TV죠. 불안관 TV는
뒤에 전자총이 달려 있고요. 이 전자총이 전자를 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빔의 흐름이 앞에 스크린을 때리는데 스크린에 화소 단위로 형광체가 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서 빨간색 빛, 녹색 빛, 파란색 빛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브라운관 TV입니다. 자, 그런데 브라운관 TV는 아쉽게도 이게 두껍고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생산하는 회사도 없고 시대의 그 뒤안길로 사라진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자, 디스플레이 현재 중심에는 LCD가 있습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액정 표시 장치라고 부릅니다. LCD는 두 개의 유리가 있고요. 유리 사이에 액정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정은 막대기형 분자들이 이루는 특수한 페이즈, 상을 얘기하는데요. 액정의 역할은 한마디로 빛의 통과를 조절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백라이트라는 광원 장치가 백색광을 넣어줍니다. 액정들이 통과되는 정도를 조절을 해주고 밝기가 조절된 백색광이 칼라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이 입혀지는 거죠. 그 빛의 색이 입혀지면서 화소 단위로 칼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LCD의 종류에는 LED TV와 QLED TV가 있는데 두 개는 액정 쪽은 거의 똑같습니다. 뒤에 백색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의 종류가 다른 거죠. LED TV는 백색 LED를 쓰고요. QLED TV는 청색 LED에다가 양자점이라는 나노반도체 소재를 필름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점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특유의 색깔을 내는데 그 색깔이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양자점은 빨간색 계열, 사이즈가 줄어들면 오렌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블루 LED 칩을 준비한 다음에 양자점이 필름으로 올라갑니다. 필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녹색과 빨간색이 지금 여기서는 각각 만들어지지만 필름 속에서는 섞여 있기 때문에 빨간색, 녹색 빛이 섞여서 백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나노반도체인 양자점이 빛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LED TV나 QLED TV나 백라이트가 백색을 내는 건 똑같은데 왜 QLED TV를 굳이 개발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스펙트럼의 힌트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보시면은요, 청색 LED가 내는 피크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 녹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양자점을 쓰는 게 훨씬 더 폭이 좁고 날카롭습니다. 즉 색깔들이 섞여 있지 않고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순수한 파란색, 순수한 녹색, 순수한 빨간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화질, 색상의 선명도가 증가하는 거죠. 양자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면에서 QLED TV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현재 중심에는 두 번째로 OLED가 서 있습니다.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 OLED의 장점은 얘는 자발광이라는 겁니다. 화소에 유기반도체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류를 주입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을 내게 하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스크린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OLED는 플렉서블한, 즉 스위치를 누르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스크린이 펴지는 타입의 말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플라스틱 기판이나 유리 기판 위에 OLED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꾸미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광이 밤이 됐을 때 인간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사람의 그 수면을 촉진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청색광을 오래 쬐게 되면 멜라토닌의 형성이 억제되면서 사람의 수면에 방해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에는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청색광 쪽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화면 자체를 약간 노르스름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영상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가운 느낌의 백색이 따뜻한 느낌의 백색이나 노르스름한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청색광이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형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기술의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 중에서 조명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 기술의 맥락이라든가 의미들을 좀 더 파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광기술들의 등장이 나 개인이나 우리 사회 혹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